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1월 31일 증시 브리핑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주들 올라가면서 다우만 올라갔고요. 나스닥하고 러셀 2000, S&P 500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어제는 그제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들이 좋았는데 오늘 일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쪽은 전부 다 밀렸어요. 그래서 한 2% 조금 안 되게 하락하는 모습이고, 애플이 2% 밀렸고요. 아마존도 1.4% 밀렸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쪽은 진단 기기 쪽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은행주들 강세, 그리고 테슬라와 GM이 상당한 급등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보시면은 제네럴 모터스 GM이 8%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내연 기관차를 라인업을 확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 발표에 시장이 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은 실적 흐름들은 좋았습니다. 실적을 조금 보시면 예상치는 전부 다 넘겼어요. 그런데 구글이 지금 마이너스 6% 정도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수입이 있는데, 클라우드는 예상치를 넘겼습니다. 근데 광고 쪽이 예상 실적보다 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망감에 일단 물량을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지표를 보시면 졸지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인 이직 보고서가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890만 건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902만 건 정도로 튀었습니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봤었는데 이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시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표들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가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적으로 분위기가 맞춰지는 모습 들이죠. 달러 인덱스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유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유가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표 13선 이제 한번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13선 근처에서 움직인다. 시장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03%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원래 성장주들 뭐 반도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쪽이 좋은데 오늘 저녁에 미국 재무부의 TGA 계좌 있죠? 요 목표치가 발표가 될 거예요. 3월부터 6월까지의 목표치. 지금까지는 7,500억 달러가 목표치였습니다. 그래서 분기 지나가는 동안 요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7,500억 달러 요 레인지에서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 목표치가 뭐 6천억 달러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국채 금리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단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화는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NDF 시장에서 1330원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지고 구글 급락하고 그래서 분위기는 안 좋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이 컨콜에서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들을 보시면 반도체가 있죠. 근데 반도체도 D램이 있고요. 낸드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HBM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들에 있어서 코멘트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뭐 가전이야 큰 저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갤럭시 S24 요거 이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보시면은 D램 좋습니까? D램 회복하고는 있지만 좋지 않아요. 낸드 아직도 멀었죠. 파운드리 개판치고 있습니다. 수율이 60%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수율 60% 안 될 거예요. 수율 60%면 실적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HBM은 사업부를 없앴다가 지금 부랴부랴 만들어서 쫓아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뭘 듣고 싶어 한다? 갤럭시 S24가 예약들이 엄청나게 폭증했다. 그래서 실적 좋아질 거고 이 관련 부품주들 아니면은 뭐 장비주들에 있어서 수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오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미국의 IT 섹터가 무너진 것
것들이 좀 상쇄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수급들을 보시면 2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현물 매수가 쭉 들어왔었는데 어제장에서는 이제 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고 있느냐? 연기금이 1월달 들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포트를 비우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요거 지금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전부 다 뭘 사고 있다? 저 PBR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신과 보험 쪽에서도 일단 뭐 기존의 종목들보다는 저 PBR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단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업종 순환매 흐름은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주도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시장의 지수를 끌고 올라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개인들이 어느 한쪽만 갖고 있어도 수익 내기 편한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주도 업종이 없습니다. 그냥 업종 순환매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요게 점점 늘고 있어요. 헬스케어가 가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자동차도 이제 끼어드는 모습, 또 중국에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화학이 들어왔었는데 요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들은 어제 항생지수, 상해, 중국 중화권 지수들이 일제 급락하면서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강력하게 들어온 게 저 PBR, 요것이 이제 신규로 진입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급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또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1년 내내 때려 올라가는 흐름들, 아니면 반도체가 몇 개월 동안 때려 올라가는 흐름들, 요 가운데서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뜯어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이틀 올라가고 많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매매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요. 야간 선물 0.34% 하락, EWI도 0.33%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시장 흐름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제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누가 올라갔냐 하면 SK하이닉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SK하이닉스 뭐 말은 많아도 이 상승 추세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 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물 타지 말라, 이거 추가하지 말고 좀 기다리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보시면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공매도 금지가 이때 나왔습니다. 근데 공매도 금지하고 올랐냐고요? 안 오른다고요.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해서 자꾸 갖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LNF도 코스피 이전하면 뭐 대박 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전저점 다 내려왔습니다. 이거 깰 수도 있어요. 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 쪽은 너무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다가 돈 넣고 물 타고 이러면 괴로워진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올라가지 않느냐? 이거 저 PBR 종목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포스코 피처엠 역시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가만히 그냥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막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 업종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심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동 추천주를 매매를 하세요. 유니캐스트도 자리 잘 만들고 있죠. 유니트론텍 이렇게 상승 흐름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뭐 데아티아 이런 것들 수렴 패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파동로만 알면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졌고요. 그죠? 쌍바닥 잡으면서 1번 나왔고, 그죠?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볼린저 밴드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요런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했다가 볼린저 밴드 돌파한다. 이게 4번이라는 거죠. 이런 상승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KSP도 어떻습니까? 요거 4번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11선 눌림 주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럼 몇 번 나오는 겁니까? 이거 5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선 전후에서 V자로 돌리는 N자 파동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동아일텍 열시랑 마찬가지죠. 패턴은 똑같습니다. 수렴하고 있다가 수렴한 부분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했다. 그러면 상승 추세 돌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서 기다리는 겁니까? 5일선 기다리고 11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번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상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종목들 보시면은 요게 지금 여기만 보이는데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다고요. 그럼 내려오면서 11선 매수를 해놨다가, 그죠? 급등하면 파는 요런 매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라. 이 종목들은 어디 있느냐?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만나실 수 있는데 매일같이 추천주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황글을 아주 자세히 적어놨어요.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도 이렇게 읽으시면 아, 지금 시장이 투자할 시장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장중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도 이런 자료들 보시면은 손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 통해서 자 때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강한주식연구소 무료 어플 설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